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상승세 잘 타고 있고 저 뉴욕 증시에서 워낙에 또 상승세 탔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무난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토마토의 문을 가장 먼저 여시니까 네, 오늘장에 대한 감도 제일 빨리 잡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거가. 그것도 좋고 금요일 날에 또 문 닫고 가니까 대충 마감까지 다 하고 가는 거죠. 맞네. 금요일장 밀 떠진다. 30분 연장 근무까지 해서. 그렇죠. 맞네요. 문을 열고 닫는 거를. 중요한 역할 하시네. 본인이. 제가 원하던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오늘 참 무난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도 네. 이 변동이 있으면 또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도 않고 오늘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정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한 29개 정도 제가 나오기 잘 전까지, 나오네요. 올라오기 전까지 체크해봤는데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력하고 뭐 조선, 그리고 로봇. 이 메인 테마군들이 오늘도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꼭 네. 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제일 강한 게 뭐 양자 그리고 뭐 네.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약간 이런 통신 장비, 약간 이런 역시.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디테일하시다. 네. 딱 제 멘트에 선을 딱 그어주시네요. 뭐 불편하겠네요, 또.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메인에 있지 않은 내 종목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변두리에 지금은 있으나 메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 변두리만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포트 교체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결정해 보셔야 되는 맞아요. 타임일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전화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특히 뭐 단기, 중장기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속마음 털어놓으시면은 또 그만큼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랭킹쇼하고 함께 해주시면은요, 이게 네. 경기도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전라도에 있을 수 있고, 강원도에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이 참여 방법 꼭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과 남녀노소를 그럼요. 총망라해서 그럼요. 아무런 장벽이 없는 그렇죠. 랭킹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서 오늘도 저희 얘기도 즐겁게 나눠보고 종목 진단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수경 앵커가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떠한 주제로 좀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네. 뭐가 될지 한번 볼까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키워드. 따라쟁입니다. 제가 따라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거는 육. 뜬금없이 유혹해가지고 제가 뭐지 했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죠. 사 뭐지? 아예 모르겠다, 사는. 아예 모르겠죠. 죽을 사?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좋은 가볼까요? 의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주사일제가 된다면 쉬고 야. 싶은 날은. 멋지다. 우와, 주사일제. 야. 언젠가는 될 거예요. 역시 네. 우리 정규직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프리랜서로 저기에서도. 살면은 하루 또 돈을 못 버네. 참. 맞네. 이게 정규직의 고민이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자. 뿌듯하네. 네. 자, 어쨌든 네. 주 4일째가 된다면 쉬고 싶은 날. 네. 월요일. 월요일? 전 월요일. 무조건 월요일. 왜냐면 그 흐름을 남들은 네. 이틀 쉬고 나갈 거 3일 쉬고 나가는 느낌으로.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금에 쉬어도 그렇긴 한데 앞에 쉬느냐 뒤에 쉬느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사실. 저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금요일부터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일하는 거를 조금 좀 내가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쉬고. 근데 제가 힌트 드릴까요? 예. 제가 이거를 막 뜬금없이 잡아온 거는 아니에요.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수요일이요. 네, 한 주의 중간이죠. 그렇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나 진짜 너무 오늘 힘들다. 진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한 주에 가장 피로도가 높은 날이 사실 수요일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딱 쉬어줘도 이게 맞아요.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생각하세요.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너무 피곤하다 탱탱 부는 수요일인지 네, 요거를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프리랜서니까 아침에 일하고 나서 잠깐 집에 갔다면 다시 이것 때문에 또 온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잠을 좀 자요. 자야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자는데 네. 수경 앵커 말대로 일주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중간에 한번 쉬어주고 네. 다시 나와서 가면 나머지 목금이 더 괜찮을 거 활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맞아요.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쉬고 싶은 날. 네, 요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겠다. 내가 정해놓지 사장이면 않고. 되죠. 맞네. 내가 사장이면 내가 사장이면 아무 때나.
주 2일째 해도 되고 3일째 해도 되고 막 해도 되잖아요, 사장이면. 그렇죠. 점점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또 문제예요. 사실 사장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리스크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있다 보니까 약간 네. 작지만 저 개인이 하나의 회사잖아요. 이제 그쵸. 그렇다 보니까 쉬는 날이 있으면 약간 마인드는 이미 사장 마인드예요. 아니 왜 맨날 쉬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주변에 물어보면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다 좀 유혹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쉬는 날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지. 근데 주식시장이 4일만 연다고 하면 또 다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 그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돈 벌 기회가 네. 하루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떨까요? 여러분들 금을 많이 선택하셨는데 우사랑님 금, 달마당님 금 고민 안 하시고 금이시다. 금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금도 네. 괜찮고 오히려 이제 중간이나 초반에 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좀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제일 센 게 내가 쉬고 싶은 날이네요.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주 5일째 하라세요. 서당깨님께서 증권거래소는 주 4일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으시네. 5일 나와! 딱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면서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전문가 만나보도록 모셔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재변 전문가입니다. 일자 앞머리 또 유지하시려면 열심히 미용실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갔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길어가지고 가실 때가 된 네.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바쁘시군요, 요즘에. 설 전에 가야죠. 설 전에 단장하시고. 꽃가 없도 설이 있듯이 머리도 깎고 단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꽃단장을 준비하러 가시는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멋쟁이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종목과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네. 우리 신강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올 바이오파마. 되게 좀 오랜만에 듣는 그러네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매수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37,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37,000원이면 이제 수익이 나서 참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약간 좀 약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한번 이제 살짝 꺼짐을 느꼈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건지 아니면 큰 파동을 한번 놓치신 건지. 네, 네, 자, 네. 어쨌든 간에 장기로 보세요. 한올 바이오파마를 장기로 봐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길게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오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바이오나 게임이나 이렇게 모멘텀 주식들은 많이 올라오면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살 생각을 아니라 바닥에서 폭락을 고점 대비 전 고점이나 사상 고점 대비 반타작 이상 50에서 70% 이렇게 빠졌을 때는 사놓고 3년 정도 기다리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대다수 종목들은 거의 100%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를 수익씩 내면 한 3-4번만 내면 그냥 10배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 복리로 벌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거든. 근데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장기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주로 이게 탈모 치료제도 있고요. 당뇨 관련도 있는데 전립선 관련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물론 이게 획기적이다든지 그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주식은 보시면 한번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이 거래가 이렇게 3번 실리잖아요. 고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동방사 3번 가동이라 그러는데 그냥 손가락 3개만 세면 주식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크게 봉이 한 3개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듯이 여기서 사게 되면 항상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10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3년도 못 들고 가기 때문에 28년도부터 보시면 지금 본전밖에 안 왔잖아요. 18년부터 보면 24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을 때 리스크가 많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상선 주식은 고점에서 4만 원대에서 반타작 2만 원 이하로 오면 여기서 이제 사놓으면 그냥 따블은 나잖아요. 회복만 해도. 그거 먹고 나오면 되죠. 지금도 보시면 거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잖아요. 그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원봉을 주고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래는 덜 실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서 거래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52,000원에 해서 내려왔죠. 그죠? 그럼 실제로 이 주식은 거의 4배, 5배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37,000원 정도 이 고점에 사서 이 항상 똑같잖아. 이게 특별하게 뭐 신량을 해서 한 방에 뭐 인생 기업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이 팔아먹고 나올 때나 산 거예요. 얼마 뭐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단기로 본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매도 가격은 4만 원의 목표가 지금 정확히 왔네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는 여기 가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이 여기 32,900원이거든요. 32,450원 다 못 가거든요. 그래도 적잖아요. 자, 이렇게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죠. 밑에 부급당하고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려면 여기서 거래가 실리든지 가야 돼요. 지금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39,000원 손절가로 해서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45,000원에 전력 매도 의견 드리고 장기 투자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과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장기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성이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45,000원 말씀을 드렸고 또 고점 대비 반타작 그러니까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 그 전용 말투고 반타작 났었을 때 3분의 2 타작 났었을 때 어쨌든 간에 반 정도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반등세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업황 자체의 특징도 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네. 다른 종목으로 가셨을 때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뜰하게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종목 진단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잡아왔나 봐요. 쉬는 날에 관심이 많으신데 벌써 다음 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죠? 네. 아니라니까. 왜요? 아니 돈을 못 번다고요 지금. 그래도 좀 사람이 쉬면서 해야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는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아껴 쓰면 되잖아요. 아껴 쓰고 좀 푹 쉬고. 금요일날 불태워버릴 거예요 전 진짜. 네. 진짜 다음 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또 수요일을 버틸 힘이 납니다 오늘은 또. 그렇군요. 그쵸? 우리 달마당님께서도 기분이 좋아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쉬는 날 계획 잘 세우고 다음 주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달마당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달마당님은 동성 화인텍 요 종목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매수가가 엄청 쌉니다. 와, 이거 왜 고민되시지? 완전 멋져요 진짜. 제가 진단해드릴까요? 아무 때나 파세요. 이렇게 진단해드려도 될 것 같은 가격인데 네. 14,210원. 멋지다. 네, 와, 귀신이시다. 바닥 딱 잡고 들어가셨어요. 한 번 딱 나왔을 때 저때 잡으셨나 봐요. 네. 15%를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장기로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또 장기. 야심가네. 야심 가세요. 난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할 수가 없다. 아니, 저렇게 올라갔는데. 저 너무 소실한가? 저는 아무 때나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십니다. 와, 이게 얼마를 기대하고 계신지 마음속에 목표가가 또 제가 또 궁금해집니다. 달마당님. 네. 제 멘트 듣고 계시다면 조금 남겨주세요. 일단은 동성화이트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내려올 타이밍을 아직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팔자리가 아닌 게 맞는 건지 언제쯤에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 긴 안목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전은 현재 긴 안목표 올해 고점에서 팔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항상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수주가 한참 되고 나서 이제 또 조선주가 이제 22년도부터 수주 잘 돼서 올해부터 인도량이 많이 늘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은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본행제 단열재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가스도 있는데요. 그러면 배를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 작업으로 안에 이제 본행제 넣고 그러잖아요. 다 시설 설치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선사의 실적이 본격화될 때 많이 매출이 잘 나옵니다. 이익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 올해 25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작년에
매출액은 거의 뭐 5천억, 3천억 이렇게 내었다가 올해 매출액 12%인데 넣는 게, 근데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26년도 5%고요. 올해 그럼 올해 매출이 두 자리 셌는데 이제 한 자리는 내년에 가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37%, 작년 27%니까 내년에 18%니까 내년부터는 두 자리 이하로 내려오는 거 20%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장기 투자 성장주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매출액 성장이 새로운 그 도입기부터 성장기 이렇게 넘어갈 때 생애 주기가 넘어갈 때 매출액이 20% 이상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 이하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한 자릿수로 온다든지 그러면 바로 20%에서 한 자릿수 넘어가기 전에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규모 지금 조선주에는 이익 규모를 특히 이건 조선에 들어가는 거 적으니까 기자재니까 상점하고 만약에 조선 배를 만든 회사들은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 늘다가 한 자릿수로 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보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늘다가 매출이 30% 계속 늘다가 매출이 10%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두 자리 이하로 내려오는데 이익은 50% 늘어요. 와, 그럼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가지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주식 안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반내에 반타작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조선에는 도크를 해서 막 짓다가 감가상각죠. 이제 건물 정설을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래서 실제로 감가상각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 마진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마진이 늘어요. 그래서 마진은 실적이 잘 나올 때 마진보다 매출이 늘 때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재무제표를 해야만 2027년도 조선주로 물리지 않는 거예요. 2007년도 여기서 다른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 조선주를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한국제약, 옛날 현대중공 그래서 이게 10,000원에서 55만 원 막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2007년도 고점이었죠. 고점이고 나서 연봉을 보면 이렇게 평상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폭등하면 무조건 크게 고점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시가부터 제가 시가 위에서 놀지 않으면 시가에 무조건 청산 나와 매도를 해야만 물리지 않아요. 모든 주식 같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조선주도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다 고점에서 팔아야 되면 실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갔죠.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2007년도까지 가고 이제 인도가 급격히 늘고 이익은 2008년도, 9년도, 2010년까지 이익은 폭증했습니다. 조선사도 2007년부터 2008년도에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적 좋다 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를 계속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의 이 2000 서부 대개발 4대 도시 할 때 그때 조선을 발주를 엄청나게 해서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교체 수요가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교체 수요. 수령이 한 20년 내외 되니까 그래서 정확히 교체 수요가 발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조선 중국을 도시를 만들 때 그만한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의 절반 정도나 아니면 3분의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 치면 이 주가의 절반 50만의 절반 25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24만이니까. 이제는 기술적 보고 비중을 축소하는 단계지 이걸 계속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물리면 장기 투자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관련된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동성하인테도 지금 연봉으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올해 반드시 가다가 만약에 손절선을 지키지 않으면 초보자는 들어가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가라.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이제는 다시 본전 회복하려면 2023년도 양극재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과거에 카카오 사가지고 손절해가지고 포스코홀딩스 가서 지금 또 그러면 홀딩하고 요거 또 가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영역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뭐 잘 사셨어요. 이 정도 가격에 샀으면 뭐 진단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사는 시점에 14,000원대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신 것 같은데요. 대단히 잘 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요. 바닥에 싸기 때는.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여기가 폭락했잖아요. 이게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가면서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이게 다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번 월봉이 워낙 강하게 갔죠.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따져보면 현재 기준으로 이런 기계나 뭐 부품주들은 2년 뒤에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보면 적정 주가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700억이고 그 이후에 20% 정도가 된다면 한 900억 정도, 1000억 나오면 800억, 900억 정도 나올 걸 보여요. 그럼 900억, 1000억 나오면 이 시가총액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한 8,500억, 9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6,500억이에요. 그러면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20, 30%.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그래서 28,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일보를 보고 매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갭 떴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보유라는 의견을 남기시는 분이 쉽게 아니신 거 아시죠, 다들. 최병호 전문가님. 그러니까 네. 되게 귀한 보유. 네. 처음부터 전략 매도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달마당님께서 근데 진짜 부자시다. 왜요? 네. 조선주중 야가 늦게 가는 거라서 라고 얘기하시면서 조선 맞네요. 많아요. 저 비중도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네. 아니. 와, 자랑을 이렇게 하세요, 달마당님. 조선 네. 좋다시니까 여러 가지를 와.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강깨님도 서당깨님도 저도요 하고서는 손 드셨는데 이 토마토 TV 보시고선 다 득템하셨네요. 조선주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야. 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달마당님께서 한화오션도 지금 수익이 100%가 나서 우와. 원금만 빼고 우와. 본 것 같구만. 와, 야, 근데 멋지다. 달마당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계좌를 다 회복하셨다고 얘기하셨네요. 오션에서 100% 수익 나셨으면 진짜 잘 들어가신 거예요. 완전 잘 들어가신 거예요. 신가라고 하지만 100% 수익 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수경이니까 진짜 진심 부러우니까 지금 네. 완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심쟁이여가지고 저는 수익이 났으면 이렇게까지 들고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범하세요, 달마당님. 네. 그러니까 맨날 오시니까 수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네. 그러면 랭킹 관련해서 한 5위 한번 볼게요. 그럴까요? 주 4일이면은 이제 5위가 어떤 요일이 될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일요일이 왜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랭킹은 4위까지밖에 없어서. 맞아요. 4위까지밖에 없어요. 5위는 이제 저희가 네. 맘대로 토크를 하려고 일요일을 집어넣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 7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자영업자. 근데 네. 저처럼 좀 돈에 미쳐있다. 그러면은, 일요일에도 잠깐 일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오후에 쉬고, 그런 의미에서 주 5일. 이렇게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항상 똑같은 마인드인 게 네. 남들보다 덜 벌더라도 나는 무조건 주말은 쉰다 주예요, 저는. 저는 뭐 돈독이 그렇게 오르진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쉬는 거는 무조건 남들 쉴 때는 다 쉬고 가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네. 한번 그 행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안 해요. 그 행사 들어가도 안 해요. 300만 원 줘도? 안 해요, 안 해요. 진짜로? 진짜 안 해요, 저는. 네. 저는 무조건 쉽니다. 토일을. 그러면 되게 네. 실망스럽네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나와라, 뭐 변수 있다. 이런 거 저는 무조건 저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안 가요. 네. 야. 깔끔하죠. 그렇군요. 이래서 욜로족들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대표성이 욜로죠. 예. 길을 쓰고 벌어야지. 자, 어쨌든간 이렇게 5위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1,2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들어오셨네요. 네, 한시 구간에 어떠한 종목들이 또 가장 인기 있는지 또 이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어제 시장은 장 초반에 강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됐었지만 오늘은 기분 좋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 섹터와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강한데요. 현재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BHI입니다. 1, 2위에 이렇게 나란히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BHI는 미국 시장에서 LNG 시장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대 급등하면서 2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부발전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9%대 올라가면서 24,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루미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을 언급한 영향을 받아서 우주항공주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미르는 우주 강국인 이탈리아의 우주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서 참석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루미르는 현재 2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채 11,800원 선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갤럭시 S25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공개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고영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뇌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5,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전력설비주 만나보겠습니다. 6위에 일진전기 자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5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7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한국전선과 전력기기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진전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4,500원의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33,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8위에는 GNC에너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도 강세 이어지면서 13,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폴라리스 AI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3,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코칩 자리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9%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20% 상승률 가져가면서 15,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코칩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MLCC 칩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18위에 위치한 제일일렉트릭까지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6위에 한미반도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12만 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티웨이홀딩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명손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20% 넘는 급등 가져가면서 1,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한국첨단소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로 양자컴퓨팅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현재 9% 상승률 가져가면서 7,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1위에 위치한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VIP만 모인다는 스타라이트볼 무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동관 부회장과 신세계그룹 회장 부부가 이곳에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오션 현재 2% 상승률 가져가면서 55,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진건설 로봇 만나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을 재건하고 또 뉴시티 10곳 이상의 건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진건설 로봇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장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46,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와이파 만나보겠습니다. 1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일 북미 최대차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모델에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전일에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하루 만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5% 조정을 받으면서 4,000원 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봇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위에 유진 로봇 자리하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협동개발팀이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마인드봇을 어젯장에 공개했었는데요. 이 마인드봇을 만든 유진테크윈의 대표가 유진로봇의 창업자라고 알려지면서 유진로봇 오늘장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8,1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9,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로봇뿐만 아니라 20위에는 로보로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상승률 가져가면서 4,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SK하이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승률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이제는 22만 원 선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위에 위치한 제주반도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8%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확인해보면 2차 전지주가 또 하루 만에 기운을 다시 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혹은 가벼운 개별 종목들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룹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혹시 있을까요? 자, 2차 전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병원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2차 전지가 뜨기 전에 네. 최병원 전문가님 항상 2차 전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 반도체 쪽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AI 쪽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2차 전지주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반도체가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까지 좀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반도체가 더 좋은, 2차 전지가 더 좋네요. 제가 작년 24년도 5월 20일간인가 이제 토마토홀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 반도체, 조선주하고 이렇게 전문가들 다 자기 좋아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두 개 비교하고, 그때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하면 이제는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제가 테슬라만 추천해 줬거든요. 그때가 뭐 테슬라가 $170였습니다. 지금 $400잖아요. 1년도 안 돼. 그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될 때 그 인프라에 구축되는 수혜주 1등을 사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나 이런 거 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수익을 내기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도 아는 종목 중에 산업이 시작된 그 초기 1등 수혜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은 2016년도, 15년도 8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16년도가 3배 올라가고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 그때 분석하면 이제 중국이 자동차 강국을 만들겠다. 그거 전기차로. 그러면 거의 수혜주가 뭘까? 그럼 양극재, 언극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양극재, 그 다음에 셀은 SDI, 그 다음에 언극재는 롯데에너지만 이런 거, 요거 3개만 보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 이미 7, 8년 전인데,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2차 전지는 전기차잖아요. 자동차 전기는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일단 전기차 대중화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에 또 우리가 그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그럼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는 2차 전지보다 자율주행 가야 되는 거고, 그것처럼. 그러면, 자율주행은 전부 다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 20년 이렇게 토마토 TV에서는 늘, 거액자산가 대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이 30%가 없으면, 비중이 없으면 거액자산 낼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23년도부터는 계속 저는 AI 관련된 수혜주들,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30%가 비중이 없다면 3분의 1이라도 내 편입을 안 돼 있다면 큰 돈,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AI 혁명 시대의 수혜가 거의 없습니다. 저 AI 혁명 시대의 본거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항상 앵커님도 제가 이제 인사이트 2024년도 23년도 5월부터 인사이트하고 같이 가끔 이제 방송 같이 하시면 제가 엔비디아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엔비디아만 사놓으면 되고, 여기서 방송에서도 2013년 5월 달에 당연히 500원 당연히 가고 이제 $1,100가 목표다. $110.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반도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아주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PER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를 PER 보면 지금은 이제 1년 뒤로 55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개인 투자 워낙 많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하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이제 대폭등할 만 남았다. 그러면 전보다 많이 갖고 있는, 돈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막 조회수가 많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해보고 간략히 이렇게 해보시면, 자,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HTS에 편남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해서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기업 방문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든지 기업의 가이던스를 보면, 자, 포스코홀딩스는 매출 증가율이 23년도 마이너스 23, 올해는 2%, 내년은 4%. 그럼 성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만큼 기업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새로운 뭘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에 21년도 영업이익의 구조인데 지금 올해 3조밖에 안 돼요. 3분의 1 타작이에요. 주가도 그럼 당연히 3분의 1 타작 70만원에서 20만 원 와야 되는 거죠. 이거 예상되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뭐가 좋을까?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면 과거에 1조 4천억 매출액에서 지금 3조 6천억 2배는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매출이 3배 이상 늘어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천억대에서 다시 가면 올해부터 매출액이 26% 늘고 내년에 61% 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제 더 이상 업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 에코프로는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자, 그러면 올해 흑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주식을 사는 거죠. 그 전에 이미 22년도니까 22년도 뭐 매출액 260% 뛰고 영업이 또 230 뛰니까 그럼 이때 보고 23년 주식 폭등할 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팔아먹고 다시 이제 올해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사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도 얼마나 비싸냐 하면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에코프로 비하면 PER 기준으로 딱 보시면 PER이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적자니까.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PER이 지금 현재 2,500억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3조 가까이 되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거의 50배가 넘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30배 PER. 엔비디아 저리가리가 높은 거죠. 엔비디아는 연간 작년에 100% 성장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비싼 주식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순 가격 메리트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50% 기본 갑니다. 그럼 10만 원이니까 이 주식은 당연히 15만 원 가는 거예요. 이게 저가니까. 이제 저가 찍은 걸 일봉에서 찍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은 바닥이에요. 몰라요. 아직은 바닥이 작인된지. 그러면 이게 가면 단순히 10만 원이니까 18만 정도까지는 17만 18 보고 있으면 됩니다. 수익이 나면. 근데 저 위에 사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기다렸다 또 여기 갔다 또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박스권 위에 저가 대비 대다수 100%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탑픽을 뭘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양극재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배터리, 즉 2030년부터 배터리는 양극재,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는 사용하기 쉽지 않고요. 인조인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로 가야 됩니다. 그 차세대 배터리들이 전부 다 보시면 이소스페셜티 케미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나노신소재, 음극재 변화, 대주신소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익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소스페셜캠은 올해 27%, 내년에 57% 끝없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게만 납니다. 그럼 이소스페셜캠부터 3만 원대 초반에 사놓으면 기본적으로 9만 원 돌파니까 3배는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3만 원 내외에서 사놓고 있다가 저는 내년까지 이소스페셜 케미칼 기본 15만 원까지 갈 거로 봅니다. 당연히 올해 바닥금이 아니면 작년 바닥 10배는 기본 갑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시작되면 양산이 이제 27년도 된다면 27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20만 원대, 10만 원대는 가는 거죠.
그 보장이네 그런 건 장기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는 양극재 이런 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지금 워낙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먹으면 수익 나면 그냥 들고 가지만 손절가 반드시 정하고 가시라. 늘 싸다고 생각하면 계속 내려가도 계속 평가손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고 이게 확실히 20% 남으면 그때부터 들고 가든지 하시고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혜주로 차세대 배터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인 줄 아셨겠다. 지금 안 끝나서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도 하시겠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뭐 어떤 게 좋은 핵심 단어일까. 우선 질문 자체가 네. 현재 상황에서의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니까 뭐 길게 가져가는 이런 것보다는 우선 조금은 짧게 가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기존 것보다는 좀 새로운 먹거리.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전고체, 꿈의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좀 움직여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조금 많이 들어가지 말고 네, 작은 네, 배중으로 좀 운용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길었지만 요점을 딱 명확하게 이거는 거가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 더 가도 되죠? 아 좋아요. 하나 더 더 가시죠. 갈까요? 네. DB 하이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주미킴님께서 남겨신 DB 하이텍. 네. 요거 답답하던데, 주가가. 네, 매수가를 보니까 38,000원이시고, 15% 그 외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딱 요것만 딱 3개 남기라고 딱 3개 남겨주셨네. 아이고. 중국 매수가 비중.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너무 막혀있는 상태라서 신고점이 네. 너무 멀죠. 네, 58,900원까지 찍었던 주식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의 실마리를 강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글쎄요. 가격대로 봐서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수익 보는 것도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주세요.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는지 네, 어느 정도 목표가 잡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DB 하이텍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강성무 펀드 쪽에 이렇게 있어서 공격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 풀리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이란 게 없이 내려왔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이제 반도체, 요거는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200mm 웨이퍼 위주인데 300mm 웨이퍼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칩도 앞으로 생산할 거고, 그럼 자동차 반도체 생산은 우리 동양에서는 1등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하면 얘들이 수익이 많이 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공장 지으면 거기서 또 나오가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없고 소외된 상태죠. 이제는 우리가 주식들을 이렇게 저도 작년에 앞으로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시대니까 국내 자율주행 실질적으로 칩을 만들어서 수혜받는 것은 DB 하이텍밖에 없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그냥 작은 거 뭐 부품체 이런 거는 큰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그래서 그런데요. 결국은 내가 테슬라 모멘텀에 산다면 이 주식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테슬라만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제 DB 하이텍을 사려면 이상 조금 올라오면 그때 팔아서 테슬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여기 걸어놨는데요. 45,000원입니다. 저항선이. 그래서 45,000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테마모프로도 테머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45,000점 목표가 드리고요. 좀 짧게 팔고 싶다면 38,000원이잖아요. 그 본전 그 정도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122평선. 짧게 보신다면 거기 38,000 본전 가서 파시고, 손절한 영역은 아닙니다.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 38,000원 단기, 좀 중기는 4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DB 하이텍 단기 목표가 38,000원, 중기로 봤을 때 45,000원이라고 하니까 네. 잘 시기를 조절하셔가지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전문가를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도 보고 있고 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 이런 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랭킹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주 4일째 된다면 언제가 좋냐? 5위는 일요일이라서 그냥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얘기했고요. 4위 공개해 주세요.
내가 쉬고 싶은 날, 요거는 조금 어. 딱 정해지는 게 좋다 이거죠. 요거는 약간 이렇게 유동적인 것보다는 딱 정해졌으면 좋겠다, 쉬는 날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 내가 쉬고 싶은 날.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선택권을 주기가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마 4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네. 직장인들한테 이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 나는 찬성합니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주 4일제 합시다. 많겠죠? 한 80? 80? 네. 네. 10명 중에 9명. 90? 네, 이건 빼고 다. 다 찬성. 네. 근데 이거잖아. 이 얘기는 했어요, 사실. 근데 주 4일제 되면은 네. 임금을 줄 수도 있다.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60%가 나는 괜찮다. 저 같은, 진짜? 나는 상관없다. 쉬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빚이 한 달에 얼마씩 지금 100만 원 넘게 2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쉽니까? 아껴 쓰면 되죠. 아, 네, 진짜요? 그만큼 안 쓰면 되죠. 하루 쉬는 만큼 안 쓰면 됩니다. 야식도 못 먹고? 야식에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참. 야식을 싼 걸 먹으면 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워라벨에 대해서는 네. 점점 비관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저보다 먹여 살릴 자식 수도 좀 크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독이 오셨어요? 그건 네. 왜냐면 살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약간 뭐가요? 나이가 들면 네. 조금 옷도 좀 평소보다 좀 잘 입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도 대충 뭐 라면 먹고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나랑 뭐 다 다른데? 전 품위 유지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처럼 나는 덜 받더라도 그냥 하루 더 쉬는 게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해요. 이런 방식으로 삶의 또 질을 높이시는 그렇죠. 분들.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떵떵거리고 살겠다,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게 안 맞네 나랑. 알겠습니다. 결론은 안 맞아, 나랑. 이렇게 네. 같은 방송에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예,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워라벨이십니까? 아니면 하드코어십니까? 예? 갑자기 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오늘 어떡해, 랭킹과 맥락이. 관련해서 네. 주 4일거에 되면은 언제 쉬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도 좀 일은 좀 더 주 4일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벌어야 되니까. 네, 우리 또 수경 네. 앵커는 반대로 아니야 좀 돈 덜 받아도 나는 쉬는 날이 좀 있었으면 주 4일째 좋겠다는데 찬성. 예. 우리 전문가님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주오일. 주식 거래일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주식 종사자분들 조금 일찍 끝나시잖아요. 일이 3시 반이니까. 그렇죠. 3시 반에 장 마감되면 그때 조금 홀가분하시죠. 전문가님도 장 마감되면 일 끝난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뭐 네. 이제 마감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내려가죠. 요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일이 조금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네. 전문가들의 삶은 또 네. 이게 또 3시 반, 9시부터 3시 반에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디테일별로 이게 직업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도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근데 머리를 또 많이 쓰시니까 딱 네. 이렇게 집중해서 딱 요 시간 일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이런 좋죠. 패턴이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신기수 전문가는 5일, 저는 6일, 우리 수경 앵커는 4일. 수행파, 쇠파라고 코끼리님께서는 저한테 손자사랑님께서는 이건 앵커 편에 한 표. 막상막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점. 자, 그럼 우리 신기수 전문가와 할 첫 번째 종목 제가 먼저 갑니다. 그럴까요? 정나겸님께서 네. 오랜만에 또 이 종목도 참 폭발력 있어요. 맞아요. 퀄리터스 반도체입니다. 네. 1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수익을 보시는데 시원한 수익은 아니다. 그러네요. 0.4% 상승이고 오늘 음봉입니다. 10% 이고요. 이 종목 자체가 언젠가요? 저쪽이 한 8월쯤 되죠? 여름부터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살짝 위태로웠던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네. 올라옵니다. 오늘만 좀 세요. 거래량으로만 보면. 근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요즘에 좀 많이 붙는데요? 이번 주에? 확 터졌네요. 그러면 이제 또 슬슬 시장의 중심이 그러게요. 되어 가는 건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퀄리터스 반도체 어제 오늘의 최근의 상승세들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예, 퀄리터스 반도체는 팹리스 업체예요. 반도체 설계 회사고요. 이 회사가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자체 IP가 있습니다. IP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유망한 게 뭐냐면은 초고속 인터커넥트 솔루션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어떤 메모리와 또 뭐 CPU 또는 뭐 CPU와 GPU 요 사이에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설계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일 지금 유망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암바렐라하고 이 IP를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가지고 암바렐라에서 이 회사 IP를 사용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이 회사 실적은 사실상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가령 이제 지난 8월 달에 뭐 이제 엔비디아 고점론도 있고 하면서 한번 빠진 이후에 박스권 상단이 지금 가격입니다. 딱 12,500원, 13,000원 이 부분이 지금 딱 박스권 상단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텐데, 요번에 나온 호재가 상당히 이제 뭐 그래도 괜찮은 호재거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여기는 한번 돌파를 한다 치고, 하지만 계속 갈 건가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14,500원 정도,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아마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 목표가는 드리고요. 단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또 한참 동안 또 횡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11선으로 하십시오. 5일선은 너무 밭하고, 11선 마지노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위로는 목표가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0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도 손절가라서 11선입니다. 좀 이렇게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밑바닥 약간 여유 있게, 살짝만 여유 있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언제 쉬면 좋겠냐. 네.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뭐 여기서 요일을 고른다는 게 다 언제든 쉬라고만 하면은 쉬어야지. 뭐 사실 고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땡큐지, 그쵸? 네. 저는 항상 저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연결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저의 직업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진짜 쉰다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억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30억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서 쉴까? 진짜. 그리고 일은 내가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혼자 한 30분 정도 공상을 뭐 비현실적인 고민을 왜 하실까? 아니,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억? 멋있다. 30억. 3억은 있어요, 근데? 채워가고 있죠. 알겠어요. 그럼 그런 고민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쉴 거예요? 저는 뭐랄까, 오히려 안 쉴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다. 전 그게 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다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자랑이네, 이거. 그렇죠. 본인 자랑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일을 하는 천성이다. 게 미덕은 아닌 건데, 네.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놀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정말 놀려고 태어난 것 같거든요. 네. 그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쉬면 또 정신이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러긴 해요. 제가 2년 반 쉬어봤잖아요. 네. 너무 오랜 시간 에이, 뭘 쉬어. 일 더 많이 하고 온 거죠. 이것도 쉬면은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적절하게, 그러니까 진짜 적절하게 일과 삶의 질도 생각하면서 놀기도 놀아야 되고 맞아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조화롭게 요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쵸? 저는 만약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주 2일에서 3일 정도만 일하면 된다. 이 정도 생각이죠. 갑자기 또 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그렇다고. 돈이 있다면. 아니요, 안 그러면 지금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맞아요. 빠듯한 현실을 생각해서 살아버리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있는 만큼 딱 그 한도 내에서 쓰고, 그냥 잘 쉬면서 살자가 제 결론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끼리님께서는 저한테 찬성해 주셨거든요. 끼리님은 그래서 당첨을 되셨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에. 우리 코끼리님. 보이죠? 어떤 종목입니까? 저 같은 욜로족. VT를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VT를 사신 가격을 보니까 38,500원이시고요. 수익 축하합니다. 네, 근래 들어가신 게 아닐까. 오늘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비중은 5%인데 작년 6월에 겟하셨구나. 네, 작년 6월 고점에서 구매를 하시고 높을 때. 물려 있었는데 그러네. 지난번에 신고가 갈 때 못 팔았다고 못 찾고. 하십니다. 아이고. 지금 중국 위생어가 취득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더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 42,000원 어렵네요. 정도 보는데 멈추는 게 나을까요? 고민되셨구나. 42,000원이 개인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이신데 요거를 갈까 말까 긴가민가 하시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님. 좋은 뉴스는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욕심내면 되는 종목인지 한번 목표가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화장품 쪽은 실적이 좋을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에는 중국 기반 대형 화장품 업체들, 뭐 아모레라든가 LG 생건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중국 쪽에 지금 철수하는 형태고, 그리고 신규 투자하는 북미 쪽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근데 이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그런 이제 화장품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이제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고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위생허가 획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화장품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회사 제일 지금 라인업 중에서 제일 대표 제품이 리들샷인데 중국 쪽엔 똑같은 제품인데 크리스탈 에센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잘 팔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제 어떤 회사의 실적이 늘어나려면요. 그러면은 어떤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커지든지 또는 가격이 올라가든지 또는 시장 자체가 확대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이 회사는 지금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고 중국 쪽으로 시장을 늘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상당히 좀 괜찮은 뉴스다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도 화장품 전체 다른 종목들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횡보한 정도 그리고 신고가 또 내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시장 내에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수급이 또 받쳐주는 종목이고 그리고 핫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화장품주들은 올해 굳이 빨리 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신고가가 4만 원 위쪽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다시 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가격 논리로 5만 원 바로 근접한 4만 9천 원 정도까지는 또 올해 안에 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전고점 부분에서 팔기보다는 조금 이제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전고점에서 비중 줄이고 빠지면 다시 담고 이러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들고 계시고요. 4만 9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들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49,000원까지 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괜찮네요. 앞자리 한번 바뀌고 거의 10,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코끼리님 수익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쫑긋쫑긋 하셔야 됩니다. 뷰가 바뀌셨다고 했어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 네. 그것도 한번 잘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네. VT를 들으면서 뭔가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네.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 VT라는 게 화장품 쪽이고 모멘텀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 유지돼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업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투자 심리 같은 걸 고려해서 이 종목의 앞날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모멘텀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앞으로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화장품 쪽 업황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이 모멘텀의 강도라든가
이 모멘텀이 앞으로 가져올 어떤 이제 기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이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내 종목 어떻게 할까? 잠깐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하나만 더 빠르게 보고 다음 내용 좀 가볼 텐데요. 네. 우리 장지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었고 LCC에 대한 얘기도 요즘 항공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3,410원인데 손실 중이세요. 오늘도 강보합이기는 하지만 아이고 높을 때 사셨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항공주가 거래가 없어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7만 주 거래돼요, 지금. 네, 8%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뭐 항공주 안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업계 1등이 이제 대한항공이니까 여기 좋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시아나 항공 뭐 이제 합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합병이 된 이후로, 이제는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시아나 항공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 이슈가 주식 병합까지, 이제 아마 그 흘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주주들이 어떤 그 기분이 들까? 또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떠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 쪽이 뭔가 성장성에 있어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뭐 주식병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항공주를 갖고 있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전체 시장에서도 흐름에서도 조금 그 소외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지난번에 11,000원 정도 올라갔을 적에 좀 파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또 11,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이 뭐 손실이 한 20% 조금 넘으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한 8%. 그러시면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아픈 정도의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계좌 대비해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상방으로 좀 트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움직인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8%, 20% 줄었으니까 한 6% 되는 계좌 대비 6% 되는 이 현금이 이 돈이 아시아나항공에 묶여 있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보다는 다른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낫겠다.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11,000원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거를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은 지금 팔고 다른 종목으로 현금을 쓰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적에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고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들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온 손실을 복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불안했는데 결국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결국엔 문제 기회비용을 생각하자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해야죠. 아시아나항공이란 비행기보다는 더 좋은 네. 항공사 많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또 2시 6분이 넘어갑니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계신 저희 예지행을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3위를 네. 우선 보고 난 다음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까요? 네. 자, 랭킹 오늘 3위입니다. 주 4일 하면은 내가 어디서 쉬고 싶냐 네. 알아보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무슨 요일이요? 월요일. 월요병도 많이 앓으시는데. 그렇죠? 월요병. 네. 월요병. 그쵸. 월요병. 총각 때는 월요병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없어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육아와 네. 또 이런 것도 하게 지겨우시겠다. 육아 얘기를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육아하고 나서는 일이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요? 얼른 월요일에 왔으면 좋겠고 일요일 네. 저녁이 되잖아요. 막 설레요. 아, 그래요? 빨리 4시 반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에 막 이런 생각. 선한깨님도 동의하시나 봐요. 저는 집으로 출근하고 직장으로 퇴근을 해서 휴일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노노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공감도 되면서 눈물도 당연히 나면서 돼야지.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본인 네. 사정과 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유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쉬던 시간에 어쨌든 땡큐긴 한데, 네, 요일에 마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네.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네, 3위로 랭킹이 됐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조목 어떤 건지 바로 해볼까요?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현재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255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시간 간격으로 또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관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정보인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무 통신의 핵심 장비가 국가인증을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인증은 공공기관 최초로 양자 보안 기술을 도입한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2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0% 상승하면서 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5위에는 KCS 자리하고 있는데요. KCS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장중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1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0위에는 우리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67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 SK스퀘어인 자회사인 IDQ의 장비입니다. 특히 우리로는 IDQ와 양자모와 관련된 공동 개발을 성공한 상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도 강세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들어서는 딱 이틀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틀마저도 약법 수준에 그쳤고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오늘 장에도 현재 9%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24,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에 ICTK 자리하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장중에는 만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9,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주들 함께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바로 아래 1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엑스게이트 현재 4% 상승률 가져가면서 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아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대 빨간불 켜내면서 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솔리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 구간으로 재진입한다는 증권사 분석이 더해지기도 하면서 오늘 장에 현재 2%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 위치한 한국첨단소재도 양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7%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20위에 위치한 아위인플러스까지, 아위인플러스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 24%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19% 상승률 가져가면서 1,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8위에는 BHI 자리하고 있습니다. BHI 현재 13%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에는 22,3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약간은 벗어났지만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28,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고영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VT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댓글로도 말씀해 주셨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리들샷의 위생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를 취득하면서 VT는 중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11% 상승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4만 원 선 바라보면서 정확히 39,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2위에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4% 가까이 올라갔었고 현재도 3.7%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2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현대건설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6%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조 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8%대까지 상승하면서 28,300원의 고점을 나타냈었는데요. 현재는 6% 상승률 가져가면서 28,000원 선 약간 벗어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전진건설 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 상승률 가져가면서 어제장에 49,800원의 고점을 나타내면서 5만 원 선에 올라서나 싶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6% 상승률 가져가면서 45,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순위권에는 빠져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기일지 기회일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약바이오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연초 효과 없었어요. 제약바이오가 헬스케어 효과 크게 못 받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크게 이슈몰이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봐야 되긴 하죠. 네, 바이오가 위기일까 기회일까. 일단은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원료 의약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견제하면 우리의 CDMO는 또 좋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안 나와야죠. 이제 그래야지 금리라든지 그런 인하 부분이 좀 되면서 그렇죠. 유동성에도. 결국에 R&D 그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게 네.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둘이 일단은 이렇게 쿵시렁 대지 말고 좀 빨리 넘겨보자. 그렇죠. 예, 그럴까요? 네. 순간 100분 토론. 네. 예. 신규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에는 득이겠습니까? 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니까 뭐 금리 환경이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이 물론 작동을 하겠지만 사실 올해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시장 흐름 쫓아가는 정도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일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제약바이오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작년 7월 달부터 하락 추세를 그렸던 반면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는 물론 뭐 제약바이오도 10월 달부터는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견디고 나서 나중에 빠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그 다른 섹터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8, 9월 달에도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작년의 고점을 다시 또 뚫어내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겠다. 물론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시장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대형 섹터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다가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지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가겠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종목별로는 이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가진 각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 정도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보고 있고 중국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냐 이것이 한번 터지면은 또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또 뭐 재차 상승 파동을 그려낼 수 있는 거냐 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또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런 정도의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작년처럼 막 올라갈 걸로 너무 또 기대할 것도 없고 올해는 전고점 부분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해주고 또 많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섹터가 될 겁니다.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2차 전지보다 분명히 강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선두권에
그 주도권이 2차 전지 쪽으로 아마 옮겨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는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는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업황 반등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코스닥의 주도권이 2차 전지 쪽으로 갈 거고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수급 주도권에서 2차 전지보다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는 정고점 부근이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닥이네요. 그렇죠. 비유가 조금 그렇게 나왔네요. 네. 자,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랭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네. 예지 앵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방송 중에 물어본 건 아니고 언제 무슨 요일에 쉬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뭐라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예리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뭘 쉬겠습니까? 예, 권 앵커님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프리의 삶인가? 프리 앵커의 삶인가요? 역시 네. 예지 앵커 생각보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약간 좀, 부장님 느낌이다. 네, 잘못된. 답은 뻔한 질문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결정해놓고서, 공격했죠. 네, 신입 치고서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멘트. 네, 이렇게 날리시고 저희가 같이 하는 그 톡방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멘트 확 날리고 가셨네요. 열일하겠다고.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예지 앵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안 놀고 그럼요. 계속 네. 일만 안 됩니다. 자. 네, 너무 참하고 네, 방송도 잘하는 예지행을 주 5일째 하겠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럴까요? 네. 빛이에요? 치읓 빛이군요, 빛. 라이트. 빛 682. 빛 682. 네. 전 빛이다는데 빛인 줄 알았어요. 제발요 하면서 유유. 삼성생명.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99,000원. 답답해. 네. 30%. 기관이 계속 팝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 네. 오늘 약보합이네요. 많이 보니까 떨어졌다. 이게 또 중요한 지지선을 좀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네, 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생명 더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삼성생명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좀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별로네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20, 30%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절대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회냐 위기냐 이런 거를 따질 만큼의 어떤 이제 그런 섹터는 엄청난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삼성생명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4분기 실적 우려감이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요, 이렇게 리포트, 특히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리포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리포트들, 자본 비율 부담이 굉장히 심할 거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건 분명히 좀 안 좋죠. 자본 비율 부담이 심화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뭐 신계약 수익성이 상당히 좀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쩌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손실과 관련된 부분에, 충당 비용 같은 것들을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운영 자체가 운영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 고객 모집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리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게 4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올해 전체 이제 영업 활동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0%나 지금 가지고 계세요. 3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지노선은 8월 달에 나왔던 저점입니다. 82,000원 부근이 마지노선으로 일단 잡으셔야 돼요. 82,000원 부근. 여기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얼마 남았냐면은, 한 4%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들고 계십시오. 지금 일단 들고 계시고, 올라가게 되면은 89,000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82,000원 깨지게 되면은 일단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 대응 모드로 지금은 좀 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아래쪽 82,000원, 위쪽 89,000원이 일주일 이내에 가격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옆으로 한참 동안 횡보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일주일 이내에 제가 말씀드린 위쪽 목표가나 아래쪽 손절가를 안 준다면은 그러면은 일주일 보유하시고 나서 매도를 그냥 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기간하고 그리고 위쪽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생명 나 횡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오해 없기를 한 번 더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정신 차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한 종목 더 저희 가도 되죠? 네, 하나 더. 이것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미샤님께서 올려주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쇼의 첫 번째 증권사 리포트였어요. 그랬어요? 목표가 하향 조정됐어요. 맞아요. 네, 37,000원에 들어가셨고 8%. 오늘 급하락 실적 문제인데 이게 추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여기까지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실적에 대한 노이즈 잘 체크하자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실이 뭐 22,000원 부분까지 갔을 때는 손실이 얼마 나왔었냐면 40%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손실이시냐면은 지금 한 10% 정도 손실입니다. 손실 많이 줄였죠. 여기서 물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 생각에는 옆으로 한참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가 더 올라가는 듯 싶으면은 아마 37,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온 마당에 다시 한번 36,000원 부분을 뚫고 위쪽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참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 부분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 쪽에 기대는 부분들이 비중이 꽤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많이 기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의 실적 상향 부분을 살짝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전체적인 앞으로의 이제 실적 기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주가가 뭐 아래쪽에서부터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지금 50% 넘게 올라왔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살짝 손실권이긴 하지만 지금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들이 아무래도 탄력이 더 있겠죠.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하시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도를 좀 해주고, 많이 올라왔다.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이빠이네요. 이 정도에서. 네. 그리고 AI 쪽이 조금 더 네. 탄력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회복할 만큼 회복을 한 그런 네네.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행보를 참기 힘드시다면 다른 쪽에서 기회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강조문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자, 오늘 랭킹 이제 1, 2위가 남아 있습니다. 주 4일째가 된다면 쉬고 싶은 날 예, 한번 예. 볼까요? 수냐 금이냐 요거인데 이제 저는 수요. 금요일 아니네. 그거잖아요. 와, 네. 진짜 수경 앵커 말이 맞나 봐요. 제가 이거의 설문을 어떻게 찾았냐면 오늘이 수요일이어가지고 수요일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없을까 하다가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들어가신 거구나. 타고 들어갔는데 예상외로 중간에 딱 쉬고 싶다. 네, 저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약간 이게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 월, 화요일, 하프타임 수요일, 그리고 후반전 목, 금 이런 식으로 하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제가 약간 눈 뜨고 있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잠도 깨고 그쵸? 이러는 네.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잠을 깨게 하거든요. 뜨거워요. 어떻습니까? 네, 거래소가 2,550을 드디어 보네요. 좋습니다. 와,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주고 있습니다. 진작 좀 이렇게 사지. 예, 그러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1등으로 많이 사고 있고요. 예.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해서 외국인들 쇼핑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더 많이 사거든요. 외국인보다.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가도 슈팅 강하기 때문에 네. 시장 이 정도로만 정말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너무 나이스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랭킹쇼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